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3년 6월 1일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반기에 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았다. 하반기에는 급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23년도 6월 1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인데요.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놓는 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었더니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확인되는 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400건을 돌파했다. 무려 1년 5개월 만에 최대화 거래량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2년도 하반기에는 월 매매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되는 때들도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는 거래량이 558건 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멈춰 있었던 거래량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한 달 사이 4억도 넘게 뛴 지역들도 있고요. 매수 수요가 신축에서 구축으로도 이전되면서 30년이 넘어간 노후 아파트들도 재건축 수요가 다시금 붙으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월 중순부터 급매물들이 크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23년도 5월달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조차도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여전히 언론에서는 상승과 하락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 부동산 현장에 나가보면 급매물들이 상당수 거래가 되어 시세가 많이 회복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데드캣 바운스로서 사실상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2023년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었던 이유들이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었고, 그리고 6월 1일 전까지 종부세 회피 물량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었는데 해당 사항들이 이제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2022년도 6.13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높자 양도세 1년 중과 유예를 2022년 5월 10일자부터 시작하여서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이 2023년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 중과를 피해서 매도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도 12일 부동산 대책에서 해당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추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1년 한시적 중과 유예 연장과 별개로도 더 이상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세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는 6월 1일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회피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 덕분에 해당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7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종전에는 1주택자일 때와 다주택자일 때에 대한 세부담 차이가 세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의 2배 차이가 남으로써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서 보유세 부담이 정말 높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이끌어내진 못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중과만 폐지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전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세표준 12억 이하까지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부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종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세표준 21억 주택, 즉 시세로 따지면 20억 중반이 넘어가는 주택들조차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가주택이라 한다 하더라도 종전 중과세율보다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공동주택 가격 인하들이 시너지를 얻어서 2023년도 종부세 부담인 대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암울하게 바라보았었던 두 가지 이슈가 해소가 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본격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입니다. 9.13 대책 이후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후로는 급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6월 1일 이후로는 1년치 보유세가 확정이 됨으로써 급매를 걷어들이게 되고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상저하고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보유세 부담이 높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마저 꺾이다 보니까 세금 회피 물량이 더욱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특정 시점 전까지 처분해야 되는 이슈들이 해소가 됨으로써 매도자들은 급하게 지금 급매물로 처분하기보다는 나중에 처분을 하자라고 하면서 매물들을 걷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은 줄게 되었고, 반대로 매수를 희망했었던 사람들은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오히려 매물을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보고 매수 희망자가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수요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 사람들은 사실상 다 팔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세부담이 걱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사람들은 상반기에 다들 급매물로서 던진 것이고, 지금 6월 1일 이후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부담을 감내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더욱더 끌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내린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급매물들이 대거 소진된 지금, 그리고 급매로 내놓을 이유도 없어진 지금,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처분할 요인들이 없어졌다 보니까 다들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고,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다 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 부동산 가격이 덜 올라간 지역들, 급매물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2023년도 하반기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팽팽한 눈치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즉 하반기는 보합세가 예상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강보합이 예상되는데요. 2023년도 하반기 강보합을 예상하는, 즉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분양가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일반 분양에 들어갔었던 장이 4구역, 장이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줍줍까지 갔었지만 결국 완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분양이 날 거다, 분양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었던 둔촌중흥 역시도 5구 84 타입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 마감, 3구 타입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에서 4만 명이 몰리면서 완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둔촌중흥까지 완판된 이후로 분양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장이 4구역 84 타입 분양가가 확장비까지 포함했었을 때 약 10억 원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같은 시간대 분양했었던 철산자이 같은 경우도 10억에 분양을 하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가 10억이냐, 같은 금액이면 서울로 가야 된다 라면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산 역시 완판을 하게 되었었고, 광명시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철산동이 아니라 광명뉴타운 1구역조차도 최근 분양가가 10억을 돌파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타입 경쟁률이 매우 높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광명뉴타운이 확장비까지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10억 중반을 돌파하게 되면서 앞으로 서울 청약 분양가는 11억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이슈 역시도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강보합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이러한 일반 분양가 인상 랠리 역시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보합을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하였는데요.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기준금리를 더 이상 높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번 자산시장 폭락을 불러온 이유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다시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미국 역시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로 SVB 파산 사태로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SVB 파산 사태의 모든 원흉은 채권 폭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높이게 되자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고,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부실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SVB 은행 파산 사태가 터지자 연준은 역설적이게도 달러를 더 풀게 되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시중의 돈을 오히려 더 풀고 있는 자기 모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미국 역시도 기준금리를 더 이상 급격하게 올리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 천장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지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높은 금리 수준보다도 더욱더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심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었을 때가 3.25%였고 가장 높았을 때는 5%까지 갔음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질 요인이 없습니다. 강보합세로 다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현장을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를 살펴보게 되면 2022년도 11월, 12월에 바닥을 찍게 되고 현재까지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투자는 솔직히 말하면 급매 타이밍은 놓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많은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회복한 것은 사실이다 보니 아직 가격 회복이 더디거나 급매물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 사업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 크게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비 사업 가격 역시도 회복한 지역들이 많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 회복보다는 덜 된 곳들도 있고, 무엇보다 정비 사업은 부동산 시장이 횡보한다 하더라도 사업 단계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장위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 투자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23년도 1월 초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기 전에 투자 결정을 하였었는데 비관론이 팽배하였었지만 제가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다 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정비사업의 특징상 입주 시점이 몇 년 뒤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는 부분도 기대를 하고, 정비가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 촌으로 형성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오히려 가장 저렴한 시점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한 시점에서 혼란스러운 거시경제 변수상 부동산 가격이 100% 올라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급매물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부동산 전문가이기 이전에 부동산 실전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부동산 현장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